대화할 때 당황하는 상황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당황할 만한 상황 대표적인 3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와 대화 LBC 임철웅 소장입니다. 오늘은 당황하는 상황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칭찬했을 때 그 칭찬이 먹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질문했는데 상대가 대답을 못할 때, 그리고 내가 말 그대로 무례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3가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칭찬을 상대가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하기 수업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 칭찬에서의 가장 큰 그런 케이스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눈에 띈 바로 그 칭찬을 하는 그겁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키가 커. 나는 키가 작은데 저 사람은 키가 커서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너 정말 키 크다. 근데 그건 그 사람한테 컴플렉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말을 평생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칭찬이라고 치면 그닥 매력 있는 칭찬이 아닐 거고, 그리고 자기가 키가 커서 손해본, 물론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당연히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칭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한 칭찬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는 컴플렉스일 수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면 이렇게 칭찬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내가 칭찬했는데 상대가 나 이거 좀 컴플렉스인데, 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딱 말씀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랍니다. 진심이었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발 딱 물러서면서 그렇지, 나도 괜한 말을 했나 봐, 좀 아닌 것 같아, 네 말대로 좀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눈이 정말 이쁘신, 눈이 정말 크시네요, 제가 눈 큰 것 때문에 좀 얼굴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좀 얼굴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끝까지 그 칭찬을 밀어붙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 평생에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눈이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참 놀랍네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진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을 낮춰서라도, 그건 정말 특별하다는 거. 물론 더 좋은 건 애초에 그 칭찬보다 조금 더 다각화된 좋은 칭찬을 만들어냈으면 더 좋았겠죠. 그 내용은 LBC 화술 강좌 칭찬하기 혹은 대화의 클래스 칭찬하는 방법 등등에서 다양하게 다뤘으니까요. 그걸 한번 봐주시고, 칭찬에서 당황한 상황, 그 당황이 들키지 않게, 들켜도 괜찮아요. 내가 칭찬했는데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내 칭찬은 진심이었음을 전달하면 됩니다. 칭찬에서 당황한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상대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상대가 당황을 해서. 그래서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근데 상대가 당황을 해요. 순간 당황해서 대답을 못해요. 말문이 턱 막혀버렸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상대가 당황하니까 나도 당황하는 거예요. 나도 말을 못해요. 서로 머뭇머뭇거리다가 당황한 채로 대충 그냥 시간이 흘러서 이별을 해요. 이렇게 헤어져요. 그 상황이 마무리돼요. 이 시간만 흘러가면 내 소원이었겠다 이래서 딱 끝나요.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가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릴 때, 그래서 상대가 당황해버렸을 그 상황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그냥 하면 됩니다. 조금 약간 우리가 글로 봤으면 이상해요. 근데 말로 할 때는 글로 보는 것만큼 이상하진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머뭇머뭇거리겠죠 약간?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주말에 집에만 있었네요.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말을 그냥 하면 됩니다. 자기가 은근슬쩍 대답하면서 다른 말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내심 고마워하면서 어쨌건 그 질문은 지나갔으니까 상대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 질문에 당황한 그 순간에는 그냥 여러분이 대답을 해버리십시오. 그냥 대답을 해버리고 다음 말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조금 더 편한 대답은 뭘지, 편한 질문은 뭘지, 아까 질문과 관련된 어떤 말에서 나의 어떤 말에서 상대가 반응을 했는지 그런 걸 캐치하시면서 상대가 편할 만한 질문을 찾아서 하면서 그 상대의 입을 여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본의 아니게 상대한테 무례한 말을 해버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은 이거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냥 사과하는 겁니다. 이럴 때도 아까 칭찬했던 것처럼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은 그거야, 그런 말을 할 필요 없고요. 본의 아니게 너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되었어, 미안해.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자신의 의도를 말을 하든, 아니면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냥 끝내도 괜찮아요. 물론 무례한 말을 했던 것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무례한 말을 했어도 관계가 심하게 틀어지거나 아니면 크게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일단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나는 무례한 말이 아니었는데 상대가 무례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과 안 만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일상적인 말을 했거나 옳은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계속해서 무례하게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런 건 서로한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당신이 잘못 받아들였음을 인지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통의 경우 나는 무례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상대가 무례하게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일단 사과를 하는 게 가장 옳은 답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자주 발생할 경우에는 특히 내가 원래 모든 사람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나를 고쳐야 되지만 내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당황할 만한 상황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칭찬. 상대가 내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내 칭찬이 실은 그 사람이 칭찬으로서 느끼지 못할 요소였다면 끝까지 밀어붙여라. 그리고 질문에 상대가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했다면 내가 은근슬쩍 대답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라. 그리고 내가 어떤 말에 상대가 무례하다 혹은 내가 말을 해놓고 무례한 말이라고 내가 스스로 나중에 인지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 말로 할 말을 해라. 혹시라도 어떠한 특정한 사람과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는 관계를 정리해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삶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심리와 화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